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또 이렇게 촬영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주제를 한 가지 좀 정해봤는데, 얼마 전에 환자를 보는데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이세요. 무릎 얼마나 아프셨어요? 여쭤보니까 꽤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이셔요. 그동안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병원 다른 데서 주사 맞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제가 혹시 어떤 주사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거기 의사가 좀 째려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무서워서 못 물어봤대요. 뭐 어떻게 째려봤는지 모르겠는데 주사 치료들을 많이들 하는데요. 이제 어떤 주사를 맞든 이제 환자분들께서 어떤 주사를 맞는지 알고 맞자라는 주제로 오늘 좀 진행을 좀 해볼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관절이고 이제 척추 쪽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주사 치료 좀 많이 하시나요? 외래 보시면서? 그쵸. 대부분 저의 환자분들은 뭐 보존적 치료 아니면 수술인데요. 척추 질환에 있어서 보존적 치료는 정말 단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먹는 약, 그리고 주사. 만약에 그 두 치료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수술로 가는데 대부분 10명 중에 8명 정도까지는 주사 치료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척추 치료에서는 주사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내과 쪽에서도 주사를 좀 쓰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류마티스 내과 주사를 좀 많이 놨던 것 같고 네. 스테로이드 성분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도 사실 굉장히 좋은 약이죠. 약날의 검인데 너무 많이 쓰면 안 좋겠지만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든지 뭐 다른 염증성 질환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소형 작용을 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용량만 잘 조절해서 쓴다면 굉장히 좋은 약인데요. 스테로이드도 스테로이드지만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맞으시는 이제 연골 주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관절염이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무릎 관절이 많으시죠? 무릎 관절 연골 주사를 맞으시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시기도 복잡하고요. 도대체 어떤 원리를 하는 건지, 어떤 기전으로 아픈 걸 좀 줄여주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게 돼야 되는 건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사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주사만 맞으시는 어르신들 많으세요. 그리고 막 주사를 안 놔드리면 나 치료 안 해줬다고 막 화내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주사가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그래도 먹는 약보다는 어떻게 보면 침습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들도 있고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을 1기부터 4기까지의 관절염으로 좀 나누게 돼 있어요. 4기는 사실은 거의 뼈가 완전히 맞닿은 이제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고 1기에서 3기 정도까지는 이제 주사라든지 먹는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최대한 좀 쓰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연골 때문에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걸을 때 무릎이 시큰거려요. 계단 오르는 때 아파요. 이러면서 먼저 오세요. 바로 이제 MRI를 찍어서 이제 연골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이제 보험 기준이 무릎 MRI가 뭐 인대 파열이나 다쳐서 한 거 아니면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도 있고 엑스레이를 보고 증상을 들어보면 이거는 관절염 때문에 좀 아프신 거구나. 어느 정도 쓰실 만큼 쓰셔서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런 경우에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관절염이 1기부터 한 3기 정도까지라면은 주사 치료를 좀 먼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연골 주사 이런 이름들 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뭐 연골 주사, 태반 주사, 뭐 마늘 주사 많잖아요. 이름이 연골 주사인데 사실 연골을 막 재생시켜주고 이런 주사는 아니고요. 연골에다 놓나요 혹시? 그렇죠. 이제 관절 안에다 놓게 되는 주사인데 관절은 이제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제 관절막에 쌓여 있는 하나의 공간인데 연골 주사는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약이 무릎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릎 연골에 좀 코팅막을 좀 만들어주고 좀 윤활 작용을 해주는 그런 약입니다. 뭐 기계 같은 게 좀 오래되면 삐걱거리잖아요. 문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이제 기름칠해서 새 것처럼 또 한동안 쓸 수 있듯이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통증을 좀 줄여주고 무릎의 기능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맞으시는 약들이에요. 그게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3번 나눠서 맞는 약이 있고 한 번에 맞는 약이 있는데 성분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게 이제 3번에 나눠서 맞게 되면은 이제 병원에 자꾸 일주일 간격으로 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한 번에 맞는 거는 병원에 자주 안 가도 돼요. 뭐 약 용량 다 똑같아요. 대신에 좀 입자가 좀
굵고 주사가 조금 아픈 단점이 있어요. 양도 좀 많고 주사 바늘도 굵고. 안 아프려고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 아프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3번에 나눠서 맞는 걸 좀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래야지 이제 주사 한 번 놓고 오셔서 주사 맞고 어땠는지도 여쭤보고 또 꼭 주사뿐만이 아니라 또 약들도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뵈면서 조금씩 피드백을 얻어야지 저희도 또 해드릴 것들도 해드리고 좀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서 만약에 주사 맞고도 아프시면은 그때는 이제 뭐 검사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약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스테로이드 약을 조금씩 섞어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관절염은 무조건 연골만 보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그런 프로세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이제 스테로이드를 처음 놓을 때 살짝씩 섞어서 넣어드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뭐 당이라든지 이런 것만 없으시다면 뭐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있더라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조절해주세요. 조절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그러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보통은 일주일 간격으로 3번씩 맞고 한 6개월 정도 경과 보다가 괜찮으신 경우에 6개월 후에 또 다시 좀 아프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놔드리고 하면서 한 번씩 삐걱거릴 때 기름칠한다는 생각으로 기계에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요즘은 뭐 5번 맞는 연골 주사도 있어요. 이거는 성분이 좀 달라요. 이제 연어 DNA에서 추출한 폴리누클레오타이드 연골의 구성 성분들을 좀 넣어줌으로써 윤활 작용을 해주고 연골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인데 결국은 마찰을 좀 줄여서 통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환자마다 뭐 더 효과가 좋다라고 느끼는 약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아지면 저희야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병원을 가든 어쨌든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를 알고 계셔야 치료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